헬로 리드 르썸쌤이에요. 자, 오늘은 고등학교 어디가지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취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 바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특성화 고등학교는 어르신들이 주로 기억하는 뭐 공고, 상고, 농고 뭐 이런 거에 요즘 현대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아까 드렸던 예시에다가 더해서 약간 좀 웹툰이라든지 요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현대화된 느낌이 좀 추가되어 있는 게 요즘의 특성화 고등학교거든요. 뭐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보자면 1학년 때는 뭐 거의 똑같아요. 일반 고등학교랑 교과 과정 쭉 배우고요.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본인의 그 전공 과목이라고 하죠. 거기에 좀 특화돼서 학습을 한 다음에 3학년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인턴 같은 걸 뛰면서 취업 준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제가 우선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딱 하나의 코멘트를 하자면은, 특성화 고등학교는 절대 그 학습에 대한 도피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히 메이크업이나 요리나 뭐 헤어나 웹툰이나 이런 거 요새 뜨고 있다 그래가지고 보통 나는 좀 공부 쪽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 안 될 것 같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하면서 난 어차피 먹고 살면 되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좀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정말로 위험합니다. 특성화고 입시 설명 혹시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특성화고 선생님들이 딱 이 말씀 먼저 하세요. 여러분, 성적 어중간하죠? 그럼 어중간한 인문계 고등학교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 어중간하게 되는 겁니다. 이도저도 안 돼요. 여러분, 꿈을 찾으세요. 취업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러고 있으면은 막 분위기가 술렁술렁해. 왜? 내 얘기 같거든. 자, 여러분, 마음 막 두근두근 하잖아. 왠지 내가 막 잘하는 거, 잘해서 막 그걸로 먹고 사는 꿈이 막 꾸어지잖아요. 그죠? 게다가 뒤쪽에 설명 보시면 뭐 지역 할당제니, 뭐 공무원 비율 증가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졸도 취업을 할 수 있는 문이 막 크게 열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 딱 나한테 맞는 학교인 것 같은 거지. 그리고 더 지나다 보면 이런 얘기도 해요. 대학교 가고 싶으세요? 대학이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 졸업하셔가지고 취업하시다가 대학교 가고 싶으시면 전형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전형. 거기로 가서 대학까지 가시면 됩니다. 완전 개이득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좀 알아보시면 그렇게 이상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선취업 후진학 제도라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특기를 살려서 고3 때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한 다음에 36개월, 3년이죠. 3년 기간의 회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자격 요건이 돼요. 그러면 특성화고 특별전형, 정원 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하면 네,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한 그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아주 경쟁률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시고 싶은 대학교 있으면 정말 마음만 먹으면은 어지간하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경쟁률이 낮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완전 개꿀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네, 많이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특성화고의 단점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솔직히 말하면은 대학을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안 반대도 꽤 엄청날 거고, 또 여러분은 성장해 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대학을 가야 되나?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대학을 그래도 가 봐야지.'라고 마음먹었을 때 특성화고는 여기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깔끔한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교과 과정을 상당히 줄여 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직업 탐구 과목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수시를 쓰더라도 이걸 딱 그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얘는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네?'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특성화고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몇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공부에 좀 관심이 없는 학생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표준 편차도 굉장히 커 막 16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얘네는 공부를 좀 잘하지 못하는 학교구나.'라는 거를 입학사정관들은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거기 안에서도 막 뭐 1등급, 1등급 초반 이렇게 맞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선취업 후 진학을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기업체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 고졸자를 몇 퍼센트 이상 뽑아야 돼. 근데 고졸자가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대학교 나와서 취업 준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둘이 들어왔을 때 누가 더 성실하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물론 고졸자가 더 잘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가지는 편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견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본인이 그 편견을 약간 눈치를 챌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갓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약간은 성질이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은 회사를 금방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 데이터를 보면은 특성화고를 졸업한 다음에 고졸자가 취업을 한 다음에 3년 이상 근무할 확률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 뜻은 뭐죠? 100명 중에 15명만이 취업 후 진학을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취업을 해서 3년 동안 버텼단 말이야. 근데 3년 동안 버텼단 말은 뭐죠? 회사에서 자기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용돈을 탔을 때랑은 달리 자기가 자기 돈을 벌고 그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자기가 쓸 만큼 쓰고 이런 데서 오는 행복이 굉장히 크거든. 그러니까 굳이 대학을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선취업 후 진학에 관련된 정원 외 물론 진짜 소수밖에 안 뽑아요. 그런데도 경쟁률이 되게 낮아요. 이걸 반증을 삼아 보면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단 여기에서는 조금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분야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조언자로 있는 경우, 특히 부모님이 요리사라든지 미용사라든지 아니면 일개 친척 중에서 아니면 굉장히 친한 친구분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던가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다던가 이런 경우는 저는 오히려 특성화고를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뀨! 물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내신 따러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특성화고에 가면 내신도 어느 정도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 내신이 대학 진학과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자, 여기서 결론. 자, 특성화 고등학교는 아주 전략적으로 본인이 선취업 후 진학을 아예 뚜렷하게 목표를 가진다거나 아니면 정말 취업을 통해서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하기로 목표한 사람들만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특성화고에 가실 분들 제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크조!